나이 드는 일이 왜 자꾸 외로울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시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노년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쓸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매일 사람들을 만나도 그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런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일까요?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3%가 일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수백만 어르신들이 매일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고혈압, 우울증,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을 더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원래 외로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이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깊은 숲을 함께 걸으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나는 외롭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반대로 맞아 나도 외로워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외로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노년의 외로움, 그 뿌리를 찾아서 노년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 의미 있는 연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사회적 역할의 상실. 우리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로 정의됩니다. 직장인, 부모, 선생님, 의사, 기술자, 이런 역할들은 우리에게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줍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이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한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해야 할 수업이 있었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상실감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아의 일부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상실을 메워줄 새로운 역할을 노인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원인, 관계의 질적 변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물리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멀리 살고 직장 동료들과는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아있는 관계들의 질입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와도 그들은 바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급한 전화를 받거나 빨리 다음 약속으로 떠나야 합니다. 손주들이 와도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나 봐요. 옆에 있어도 먼 것 같아요. 더욱이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화제들, 마이너스 최신 기술, 새로운 문화 트렌드, 직장 생활의 변화 마이너스에 대해 노인들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화는 피상적이 되고 깊은 교감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원인 상실의 누적.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형제자매를 잃고 평생의 친구들을 하나둘 보내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독립성을 잃고 때로는 존엄성까지 위협받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상실은 엄청난 공백을 남깁니다. 50년, 6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모든 게 반쪽이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원인 신체적 제약.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청력이 떨어져서 대화가 어렵고 시력이 나빠져서 책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점점 줄어듭니다. 더욱이 이런 신체적 변화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결국 더 고립됩니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의존적인 모습 사이의 괴리는 깊은 좌절감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디지털 격차.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정보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는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이 디지털 세계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만듭니다. 손주들이 보낸 사진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모임과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이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만연합니다. 꼰대, 틀딱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노인은 느리고 고집스럽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됩니다. 이런 연령차별 AGISM은 노인들을 사회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의견이 무시되고 경험이 평가절하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사회와의 연결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워요. 아,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요.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젊은 척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피곤한지. 2부 외로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리 몸에 실제적인 해를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외로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9% 높고 뇌졸중의 위험은 32% 높습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6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들기 어려워하고 자주 깨며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는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다시 사람들을 더 고립시킵니다. 불안감도 증가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외로움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단서를 읽는 것은 모두 복잡한 인지 과정을 요구합니다. 외로움으로 인해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됩니다. 이는 치매로 가는 위험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은 일상의 모든 측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아하던 취미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계절의 변화도 아름다운 풍경도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집니다. 뭐하러 그걸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은 그저 버텨내야 할 시간의 연속이 됩니다. 3부 외로움 극복하기 - 희망의 발견.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것을 해내고 계십니다. 마음가짐의 전환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마치 배고픔이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상실의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재구성에 대하여 기존 관계들을 재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멀리 사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해보세요.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등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 어르신은 70세의 시쓰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곳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이해가 잘 돼요. 누군가 내 시를 읽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시를 들어주는 것, 그게 참 좋아요. 의미 있는 활동 찾기에 대하여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외로움 극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는 좋은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움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등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세요. 외국어, 컴퓨터, 악기, 그림,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줍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등산, 게이트볼, 댄스, 합창 등은 운동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하여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외로움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공원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얼굴들이 생깁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여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드세요.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경로식당이나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가면 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세요. 함께 배우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관계 맺기의 기회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의 연결은 크게 확장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술도 배우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적 도움받기에 대하여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했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문의해보세요. 작은 실천의 힘에 대하여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내일은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셔보세요. 모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론.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탐험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고 영향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며 연결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많은 어르신들처럼 여러분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대부분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새로운 모임에 처음 참석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셋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높은 나이 자체가 행복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넷째,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해보세요.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자고 생각해요. 슈퍼 계산대 아주머니에게든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함의 표시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여섯째,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그만뒀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지혜, 이야기들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나누세요. 젊은 세대는 여러분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일곱째,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조건이 맞으면. 이런 말들은 실천을 미루는 핑계입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 산책을 나가보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첫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노년의 외로움은 분명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아직 많은 좋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날들, 새로운 것을 배울 날들, 웃고 즐길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이 바빴어요. 일하고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정신없이 살았죠.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걷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전 세계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변화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외로움을 겪고 계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